지난주에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대지진을 시작으로 6.7, 7.5, 6.0 최악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번 대지진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부산대학교 김광희입니다. 자, 이번에 발생한 그 튀르키예 강진이 규모가 7.8이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지진이 그 어떤 단층에서 왜 발생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7.8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는 뭐 이제 이 나라 대부분이 이 아나톨리아 판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판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 주변에 뭐 유라시아 판이다, 뭐 이제 뭐 누비아 판, 아라비아 판과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워낙 그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많이 있고,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르키예 동남부에 누비아판과 그러니까 아라비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이 만나는 이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 규모가 7.8 정도 되니까 뭐 이게 워낙 큰 지진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 규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길이의 단층이 한꺼번에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 뭐 대전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하는 이렇게 아주 긴 단층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200km.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규모가 뭐 한 7.8 정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경험했던 그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거든요. 그때 5.8 지진과 이번에 이제 발생한 7.8 지진 사이에 한 규모가 2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에너지로 본다 그러면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큰 지진입니다. 단순히 5.8의 한 반 정도 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1000배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길이가 어떻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이렇게 아주 큰 지진이었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여진이 이제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발생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규모 7.8 지진이 발생한 후에 뭐 한 798회 정도의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4.0보다 작은 지진들은 빼고라도 규모 4.0보다 크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인데 그런 지진만 한 198회 정도 발생을 했고 이 중에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큰 규모의 지진 7.8 지진뿐만이 아니라 7.5의 지진도 있었고 6.7 지진도 있었고 규모 6.0 지진도 뭐 한 2번 정도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5.8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튀르키예의 여진은 뭐 6.7, 7.5라 그러니까 이 여진이 아니라 뭐 계속 본진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 튀르키예 상황은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큰 지진이 발생하고 찢어진 단층이 주변에서 찢어진 단층 주변에서 또 여진들이 발생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 하나만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단층이 또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 7.8 지진 같은 경우에는 북동 남서 방향의 단층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한 9시간 정도 후에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다른 단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8 지진과 7.5 지진이 뭐 본진 여진의 관계가 아니라
본진에 해당하는 지진이 2개가 발생을 했고 그 지진을 따라서 여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층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다 움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서 관측될 정도였다 하는데 요 그 충격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이 지진이 관측이 되긴 했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부산에도 이제 지진 관측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측소들에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산에서 관측된 지진들 지진 관측 기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장비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들이 관측이 된 거여서 네. 이게 부산 시민들이 이 흔들림을 느끼고 불편해할 정도의 그런 흔들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관측 기계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겨우 좀 측정이 그렇죠? 될 만큼 예. 뭐 크게 튀르키예 여진을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개의 그 단층이 움직이면서 각각 본진이 돌아가면서 일으켰다면 이제 문제는 이 단층들로 인한 여진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튀르키예는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지각판들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런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또 우리가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단층이 재활되는 상황까지 본 상황이어서 큰 규모의 지진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한다 그래서 네. 이렇게 놀라운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감동적인 사연도 전해지긴 한데 너무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 주변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과 이스탄불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스탄불 주변뿐만이 아니라 튀르키예 그 나라에 그리고 예. 그 주변에 워낙 많은 단층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지진하고 관련돼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이스탄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탄불 주변에서는 1999년 8월에도 규모가 한 7.0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을 해서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예전에 규모 7.8 지진이 발생한 7.6, 7.8 지진이 발생한 게 비교적 최근이니까 이 정도 지진은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지진이라 그러면 이제 환태평양 주위, 이제 불의 고리 이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걸로 많이 느끼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 서부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여기는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단층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랍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보니까 이스탄불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단층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튀르키예 지진의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건물이 그냥 한꺼번에 넘어지고 한꺼번에 주저앉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 한국 건물이랑 좀 다른 겁니까 그럼? 사실 우리나라도 예. 그 경주 지진, 포항에서의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이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구나 예. 하는 이제 인식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그렇죠. 됐고 그 이후로 이 내진 설계라든가 지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런 한번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건물을 최소한 한 30년 이상을 쓰잖아요. 3, 40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건물이 그 조적직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건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면 와라로 무너지는 구조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라서 안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튀르키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규모가 이렇게 뭐 7.8, 8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피해가 좀 클 수도 있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7.8, 8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하면 그렇게 큰 단층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게 큰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봐도 규모 7이 넘어가는 규모 8 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규모 6.7, 6.8 정도의 지진은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정도 지진만 돼도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였습니다.